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방사성 측정기.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진짜 사 먹을 수 있는 생선 종류라든지 어떤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어패류들에 대한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좀 많이 구입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기업 같은 데나 아니면 수협이라든지 어민들, 또한 수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그런 업종에서도 이 방사선 측정기를 요즘은 필수처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사능은 꼭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즘 아파트나 빌라들이 고급화지면서 대리석 많이 쓰죠. 그 대리석에서도 다량의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물론 대리석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위험한 수치가 있는지 가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강을, 안전을 위해서 방사성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름은 에코프로1입니다. 에코라이프 프로1, 에코프로1입니다. 제품은 러시아에서 제가 수입을 한 제품이고요. 러시아의 버건트 회사와 런칭을 해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방사능선 측정기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러시아 사람들은 방사능 측정기를 모두 다 거의 많이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한번 나오면 불안하기 때문에 측정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라돈 침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측정기가 굉장히 많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방사성은 이제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가정이나 어떤 업종이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중에는 동에도 방사능이 있습니다. 0.09에서 0.12 마이크로 시보트 시간당 아워당입니다. 정의 공기 중에도 방사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무해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워당 0.4 이상 방사능이 측정이 되면 그 위험한 수치다 해서 주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0.4가 이상 가면 그건 그 주변을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 물건을 만져도 안 됩니다. 자, 에코프로1의 사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방사성 측정기인 에코프로1이 있고요. 옆에를 열면 지갑이 있습니다.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가 있어서 에코프로1을 넣어서 허리 벨트 있죠. 벨트에 딱 끼워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이렇게 파우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쉽게 에코프로를 빼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기기에 지금부터는 에코프로1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에코프로1입니다. 에코프로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측정기는 다양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죠.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쓸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단해야 됩니다. 이 방사능 수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이 에코프로1은 간단합니다. 전원만 키면 자동으로 방사능 수치를 계산해 냅니다. 자, 장비를 보면 뒷면에 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방사능 측정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에 이 부분에 되면은 방사능 양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배터리 타입입니다. AA 건전지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보면 이 배터리 있죠? A3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AA3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춰서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없으면 가면 되고요. 자, 위에 보면, 가까이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모니터가 있고, 전원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측정 버튼이에요. 요게, 방사능 검사하는 버튼이고요. 설정 버튼, 그 다음에, 모니터를 껐다 켰다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방사능 측정 버튼, 설정 버튼, 모니터 전원 껐다 켰다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OK, 올리고 내리고 좌우, 뭐, 이거 뭐 쉽게 볼 수 있죠. 에코 프로는 간단합니다. 자, 사용하는 법 쓸게요. 전원만 켜면 바로 시작해요. 자, 전원을 누르면 켜집니다. 에코 프로 마크가 날라오고, 그때부터 바로 방사능 측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화면상에 지금 10초마다 한 번씩 방사능이 측정됩니다. 0.08은 뭐 자연에 있는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시해도 돼요. 0.08 같은 경우는. 저는 키면요. 여기 보면 20도씨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측정기 내부의 온도입니다. 이 측정기 내부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 이 스피커 그림은 스피커가 알람으로 이제 소리 난다는 그 말이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될 거고요. 몇 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초, 9초, 10초 가죠. 9초까지. 여기 한 바퀴 돌 때마다 주변의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10초 만에 한 번씩 주변 방사능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 0.12 마이크로 시보트 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방사능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이 센서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돼 평균값을 구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50초 정도, 한 1분 정도가 정확한 탐지를 위해서는 1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수치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평균값을 뽑아냅니다. 0.12 같은 경우도 자연 방사능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방사능입니다. 0.4가 넘어갈 때 위험하다고 신호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안전합니다. 자연의 공기 중에도 있고 모든 제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초, 9초까지 가고 한번 바뀌고 그러죠. 지금 변화가 없는 건 계속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INT 인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요 그래프가 보면 클로즈업을 하면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끝까지 가면 여기에서 끝까지 가면 그 평균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치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멀 여기 레디에이션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안전하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변에 0.4 마이크로 시보트가 넘어가서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여기에 적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Dangerous Radiation Level이라고 뜹니다. 빨간색으로. 위험하다고 뜹니다. 그때는 이제 그 물질을 만져서도 안 되고 약간 정밀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그 방사능 수치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거리는 약 10cm, 5cm에서 10cm 거리입니다. 그 정도 놓고 이제 방사능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방사능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측정할 때는 차는 건데 정밀하게 어떤 제품을 측정한다. 우리가 뭐 생선을 측정한다. 그러면 대리석을 한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5cm에서 10cm 정도까지 이 센서 부분을 대고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 중에는 이걸 막 무리하게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작동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방사능 측정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스레드라고 해서 그 가스가 들어있어 있습니다. 그게 음극과 양극이 되어 있는데 요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오동작이 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드시면 안 돼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측정할 때는 대놓고 측정하시면 돼요. 편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약 한 바퀴 도는데 10초니까요. 이게 패스트입니다. 지금 빨리 측정하는 겁니다. 정밀 측정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는 결론적으로 한 제품을 끝까지 그래서 한 1분 정도는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방사능 수치가 정확히 평균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0.01 뭐 이 정도잖아요. 모니터가 좀 있으면 꺼집니다. 그러면 모니터 켜짐을 누르면 계속 켜진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만질 게 없어요. 그냥 전원만 켜면 됩니다. 단지 측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대고 좀 기다리시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10초 만에 나오긴 하는데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 60초 정도, 한 1분 정도 물건에 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 나옵니다. 위험하면 위험하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40으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0.4로 이상 나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연 방사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연간 맞는 방사능이 2.4 마이크로 15터 정도 됩니다. 연간 시간당이 아니고 지금 저는 아호당 시간당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는 안전합니다. 0.4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됐을 때도 0.4가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 쉽잖아요. 뭐 만질 게 없습니다. 전원만 키면 자동으로 계속 탐지를 하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게 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있죠. 좀 의심 가는 거 있으면 좀 더 오래 하셔도 되고요. 현재 계속 안정적인 이 주변에는 방사능이 수치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방사능 그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놓고서 탐지를 했을 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금방 방사능 수치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설정. 만약에 이제 모든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동입니다. 자동이라 뭐 만질 게 없어요. 만질 게 없는데 특별하게 뭐 시간을 좀 맞춘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최고 위에 메저멘트라고 쓰여있죠. 이게 측정 단위를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메저멘트.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15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화살표를 누르면 유니트가 있고 여기 밑에 드로숄더 MKS가 있고 그다음 리셋 토탈이 있습니다. 이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유니트를 선택하고 누르면 여기 렌트겐이 있고 렌트겐 요 독일이나 예전에 사용했던 방사능 수치 단위입니다. 렌트겐은 요즘은 안 쓰죠. 15트를 많이 씁니다. 15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핸드로 그냥 쓰시면 돼요. 뭐 랭귀지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세팅 선택하고 OK 누르면 뭐 디스플레이 볼까요? 뭐 화면을 어둡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만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도 세팅해서 나가고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고 여기서 타임이죠. 타임. 시간 맞추고 싶으면 선택하시고 OK 버튼 누르면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15시 지금 50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요. 일자잖아요. 15시면 내리면 되죠.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넘겨서 6을 5로 바꾸고 다시 넘깁니다. 그 다음에 50분입니다. 올려서 50 맞추고 0 맞추면 50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르면 OK까지 갑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세팅이 됩니다.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맞추면 되고요. 다른 거는 뭐 세팅 버전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기본적인 게 버전이 뭐 소프트웨어 1.1 이런 거니까 사용하실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측정 안 하면 측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요. 시간 맞추는 거 세팅
그래서 타임 내려서 선택하시고 16시 현재 15시 잠깐만요. 50 현재 2분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5시 52분 되죠. 오케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싶으면 방사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시간 맞추는 것만은 다른 건 만질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만질 거 없고요. 이 상태로 이제 측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굳이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방사능 측정기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러시아 거는 좀 이렇게 편해서 저도 이제 이 장비를 수입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만져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전원만 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뉴트론, 중성자까지 그 수치가 거기에 주변이 위험하면 딱 수치에 떠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게 세슘 137이죠. 그 다음에 요도 131, 스트론튬, 트리튬 이렇습니다. 방사능이 이제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을 보면 그 정도인데, 세슘 137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라고 해서 이제 베타인데, 이제 측정이 굉장히 베타는 어렵습니다. 인체에 위험한 거는 이제 알파선은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 베타와 감마선이 좀 위험하죠. 그 몸에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동시에 다 탐지를 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아주 여러분께 정확한 그 방사능 측정량을 보여줄 겁니다. 쉽죠. 다시 한번 해보면 전원만 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할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 측정하는 수축에서 10초가마다 이제 수치가 바뀔 건데요. 이거 측정 중에 흔들면 안 됩니다. 흔들면 오작동이 납니다. 이 안에 스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극으로 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동작이 나서 데인저러스, 위험하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좋지 않은 방법 설명해 줄게요. 가스가 한쪽으로 몰려서 있어서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끄시고요. 가스가 한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모여있을 때, 데인저러스 나올 때는 약간 흔들어서, 가스를 약간 양극으로 흔들어 주고요. 전원을 켜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방사능 측정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측정기 액이 가스 압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오동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데인저러스라고, 위험하다고, 데인저러스, 레디에이션, 레벨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위험한 수치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전원을 끄고 한번 약간 흔들어서 다시 전원을 켜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 정확한 측정값이 나옵니다. 한 번으로는 정확한 측정값을 뽑을 수가 없어요. 어느 방사능 측정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전원을 끄고 한 두세 번 흔드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에코프로1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전원만 켜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에다 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뒷면에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더러운 먼지가 묻는다거나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깨끗한 수건으로 닦으신 후에 해야지 오동작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측정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방사능의 수치를 뽑아내기 거기 때문에 이런데 이물질이 닿는거나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오동작 날 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 수치가 나옵니다. 데인저러스 나온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고 다시 꺼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방사선을 가지고 직접 계속 하게 되면 몸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짧게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1이 어떤 증상이 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좀 전까지는 에코프로1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엔 실제 방사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테스트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핵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계속 여기서 촬영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몇 분만 촬영하는 거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게 되죠. 한 번 돌을 때마다 10초씩 돈다고 말씀드렸죠. 소리가 날 때는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생길 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수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뭐 바로 나왔죠. 위험하다고, 데인저러스라고 나옵니다. 0.65 마이크로시버트, 0.4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돌면서 좀 안정화를 시킵니다. 안정화시켜서 안정된 값을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에 감지가 되면 바로 몇 초 안에 바로 이 값이 측정이 됩니다. 좀 뛰면 물질에 좀 떨어지면 값이 조정되면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죠? 좀 떨어졌으니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굉장히 높은 편이 0.36 15T도 마이크로 15T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0.40까지부터는 이제 위험하다고 대인저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사능 측정할 때 이 방사능 측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기의 양에 의해서도 방사능 측정이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도 방사능 수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 값에 의해서 약 0.12 정도가 자연 방사능, 그러니까 공기 중에 방사능이 있습니다. 0.12 정도, 0.08, 0.09, 0.1, 12 이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0.28 같은 것도 이호도 뭐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워당이에요. 시간당 이제 우리가 피폭 됐을 때 양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가까워지면 더 높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0.40 이상으로 되면 표시에 모니터에 노말이 데인저러스 영어로 위험하다고 빨간 글씨로 바뀝니다. 그때는 핵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